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해서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자, 요즘 날씨 너무나도 후덥지근합니다. 이런 날씨에 좀 더 이렇게 시원한 음료와 팥빙수 그리고 에어컨 없이는 좀 이렇게 버티기 힘든 날씨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면 이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이왕이면 이제 바깥 활동보다는 이제 좀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외보다 실내 활동으로 해주시면서 건강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많이 따가워요. 따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좀 바르시는 것도 피부 보호엔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피부 건강에도 좀 챙겨주시면서 좀 이렇게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황대현 위원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좀 시원하다 이런 거 좀 추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저도 뭐 어제 보니까 네. 마른 장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운 이런 그 모습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요 정준동입니다. 가만히 계시면요, 네. 예, 더위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좀 안정되면 이제 선풍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에어컨을 끼면 최근에 냉방병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종목을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 잘 보시고요. 아마 지난주에도 이제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주식회사 잘 파시면은 또 이제는 그 더위를 피해서 여행도 갈 수 있는 네. 이런 현재 그 환경을 또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에 우리 황대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분명히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나신 분들도 과연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잠시 후에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으로 좀 황대현 의원께서 추천을 해줄지 좀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황대현 의원님. 네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좋은 수익이 났어요. 예, 뭐 다행히 주식회사 여행가제 컨셉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이 장에 좀 상당히 많이 탄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그 앵커님도 매전 사서 이제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이 흐뭇하고요. 여행 네. 많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오늘 그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어떤 변동이 있느냐, 변동이 있으면 또 변동이 있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온라인이라는 혁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오프라인과 새로운 어떤 신시대의 개척이라는 측면을 제가 크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쇼핑 관련주에 인터파크를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특히 아이마켓 코리아라던가 또 최근 인터파크 INT의 자회사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부분인데요. 차트 흐름으로 간단하게 맥을 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인터파크는 지난주에 추천 이후 조금씩 반등폭이 높아진데 오늘은 이제 음봉의 흐름을 좀 보였는데 차트 흐름을 좀 보신다면요. 일단 추천 이후에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추세의 흐름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요. 바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또 수급 이 부분은 아직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전략대로 좀 가져가도 무난하지 않겠나.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이 아마 중소형제, 대형주의 SK케미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과거보다 추세 흐름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이 종목 또한 과거보다는 약간의 변화, 2차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요. 또다시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후에 상당히 이틀 연속 탄력을 줬고요. 어제 오늘 약간의 호흡 조절에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주가의 흐름들이 그 반등 이후에 약간의 그 조정은 주고 있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외부 변수라든가 어떤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종목 또한 유효한 그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만일에 예상대로 간다면 또 이 종목도 또 어느 종목이 빨리 갈지 모르겠고요. 또 어느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주식해서 여행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중소형주인데 수급적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헬스케어 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복제약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력이 뛰어난 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이넥스죠. 네. 오늘 좀 약간 흔들렸던 부분인데 에너지 충족은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서 급등 이후에 이때 물량이 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급등은 안 하더라도 눌림목을 주면서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도리어 모양이 좋습니다. 현재 음봉은 나오고 3%대 하락을 했지만 아랫꼬리를 주었다는 부분이고 이 아랫꼬리가 지난 8,060원대 하락하는 과정 속에 나타났다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의 그 흐름도 유효하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넥스, SK케미칼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이 뭐였죠? 예, 바로 제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인터파크였습니다. 네, 자 이런 세 가지 종목을 분명히 사신 분들 계셨을 텐데, 자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매매 전략을 또 세워야 될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 SS 증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다양히 많아요. 저 실력 있는 전문가들 통해서 뭐 회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상담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앞으로 매매 전략 제대로 세워서 잘 대응해 주시면 더 좋은 수익 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현명하게 대책해 주셔서 주식 투자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바로, 전기차 시대가, 현재 개막이 됐는데, 네.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그 성장성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가 2차 전지 부분의 성장성이 높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새 최근 지수 흐름이 좀 안정이 되면서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부분인데, 바로, 과거 하하 업종이지만은, 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크게 좀 부각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바로 LG화학을 우리가 한번 주식회사 한번 또 여행 가자의 네. 종목으로 좀 편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LG화학에 대해서 자 어떤 종목인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체감 지수가 낮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이라던가 특히 북미 쪽, 유럽 쪽에 상당히 전기차 부분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전기차 시장이 이번에 어떤 타이밍인데 확대가 될 수 있는 그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테슬라가 발표한 이런 그 특허 개방입니다. 네. 즉 말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완전히 오픈화 시킴으로써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된다면은 그게 대중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시장의 확산이 하나의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공개된 특허가 249개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특허 내고 만드는 것을 다 공유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테슬라가 노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서 자기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그걸 갖다가 또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같이 조합을 했을 때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넓혀질 수 있다는 이런 그 보완을 갖고 있던 겁니다. 네, 저는 전기차 그 광고 나오는 것도 봤어요. 네. 네, 좋더라고요. 좋기만 했습니까 그냥? 네, 한번 빨리- 사보셔야죠. 그러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네. 네, 좀 한번 타보고도 싶네요. 예. 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 부분이 아마 대중화될 가능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네. 꼭
전기차 타시고요. 전기로 이렇게 꽂고 네. 또 한번 전국을 한번 일주하면서 여행도 한번 해보셔도 좋겠네요. 네, 이게 주식회사 여행 가자지만 여행 말고 차를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차 사자. 네. 그렇게 하죠. 뭐 주식회사 차 사고 여행 가자. 괜찮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 부분이 저는 계속적으로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전기차 시장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서서히 테슬라라는 현재 그 특허 오픈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만일에 이제 제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나 혼자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수정 씨한테 이거 참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공개된 거 갖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겠죠. 또 만들려고. 네. 예.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어떤 현재 또 재료라든가 전기차의 어떤 그 특허 부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중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과거 PC 쪽에서도 그랬었습니다. PC 쪽에서도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IBM과 애플이 그런 이런 개방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도요. 그러면서 상당히 대중화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최근 그 전기차에 대한 그 흐름을 봤을 때 현재 뭐 2016년 뭐 5배 정도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물론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데 거기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뭐 전기차 시장 잘 되면 뭐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동참 못하는 기업들은 수익을 못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돋보일 수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LG화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LG화학하면 이제 화학 업종으로 좀 부각이 그렇죠. 네, 많이 되는데 오늘 좀 많이 떴잖아요. 네. 예, 오래간만에 그 중국 시장 반등하면서 좀 떴던 부분인데 어쨌든 LG화학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현재 화학 업종도 있지만은 바로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최근 이제 그 화학 배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캐파가 1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현재 그 배터리 부분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저는 LG화학도 충분한 능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그 LG화학의 그 배터리 부분의 그 영업이익 부분이 봤을 때는 현재 2014년도에 68%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것이 정말로 시장에 대중화될 때는 엄청난 이익의 파괴력을 좀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 오늘 그 전기차 관련주를 많이 떴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좀 보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막 매연도 그렇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요. 네, 맞아요. 그쪽에서 우리나라 황사까지 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환경 규제라는 그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 전기차 생산의 정부 정책 규제가 상당히 그쪽으로 오픈시켜 줌으로써요. 이것이 하나의 그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은 이제 친환경으로 가자. 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상해 네. 완전히 그냥 그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거기 돌아다니다가 코 한번 풀어도 되게 시커마대요.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공기가 안 좋은가 봐요. 탁한가 봐요. 그렇죠. 상당히 엄청나게 좀 탁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우리가 경제 발전도 좋지만은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중국에서 친환경 관련차의 전기차에 대한 정부 육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고요.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벌써 친환경 정책을 썼지만 이제 더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탄소 배출이라고 아시죠? 산소 배출이요. 탄소요. 탄소. 예. 네. 탄소 배출이 이제 우리가 자동차 배기량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썼는데 그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어떤 그 자동차 업체들도요. 이제 그런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기차 관련 그 흐름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물론 LG화학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업이익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LG화학이 갖고 있는 키포인트가 뭔가 볼 때
배터리하고 화학업종입니다. 그러면 화학업종이 이제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요. 이런 그 경기 성장에 대한 흐름이 과거보다는 좋아진다면은 그것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이 배터리 시장에 현재 과연 성장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볼 때 그 LG화학은 대형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상당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특히 중국의 그 최근에 그 지역별로 그 친환경 그 차량 보급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유차 수출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게 전기 배터리 부분에 현재 그 전기차 관련 배터리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LG화학에 대한 기대가 높다. 즉 LG화학은 그동안에 이제 그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개 이제 그 업종에 처음 선택해서 가기 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착이 되고 대중화될 땐 그것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긍정적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요 삼성 SDI 제가 말씀드릴 때 중기적으로 여행 가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뭐 일주일 여행 가지 말고요.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 돈을 모아서 좀 크게 멀리 가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그 삼성 SDI를 말씀드렸는데 LG화학 또한 그런 중기 관련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요. 주식회사 여행 갈 때도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뭐 겨울이면 우리 겨울 여행 가자 뭐 이런 부분이라면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 LG화학이 지금 그 타이밍상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23만 3천 원대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좀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동이 나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줬던 부분인데 이 종목은 뭐냐면 우리가 그 추세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추세 흐름을 볼 때 상방향으로 전환됐고요. 이 추세 흐름을 볼 때 여기가 이제 그 기준선이라고 볼 때요.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주가가 또 이렇게 반전이 됐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저점에 오니까 반등하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만약 여기서 샀으면 또 시간이 걸렸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다행히 최근에 그 눌림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이 오늘 이제 양봉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런 구역에 들어왔을 때는 지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놓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도 어느 정도 현재 그 타이밍상 위가 아니라 아래랍니다. 그래서 특히 그 주식의 그 매수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타이밍의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눌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눌림목이라 그러죠. 네. 예, 이제 뭐 상당히 그 우리 그 일종 앵커도 많이 이제 그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현재 눌림목이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눌림목이 왔으면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다려본다.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도 노려야죠. 그렇죠. 위에 사시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정도 아마 여기서 이제 뭐 내일 많이 뭐 주가가 많이 떠버린다면 쫓아가지는 마시더라도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눌러줄 때 이렇게 저점 매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해서 여행 가자. 좀 중기적으로 가자. 장기적인 여행, 멀리 가자. LG화학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지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상영이 되는 거잖아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할 종목 같을 경우에는 우리 분명히 위원님께서 추천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중기적으로 좀 보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봤는데요. 자, LG화학 저희가 좀 전기차 탈 수 있는 그날을 좀 기다리면서 앞으로 LG화학 좀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길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에 이어 두 번째 힘찬 종목은 어떠한 종목을 좀 선사해 주실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가요? 아마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대중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반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간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대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그게 이제 좀 공작 공작 기계? 네네, 맞습니다. 네, 잘하시네. 많이 하셨네. 네. 예. 맞습니다. 공작기계 관련 네네. 업종인데 옛날에 공작기계 하면 이제 중국 쪽이 이제 많이 네, 그 생각이 선호하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수출도 많이 되고 네. 그런 그 파이낸셜 금융 해가지고 중국의 매출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걸 막고 나서 대출이 안 되고 그래서 매출이 좀 줄어들었던 이런 그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두산인프라코는 여기 시청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네. 엄청나게 개인들이 좋아했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엄청나게 좋아했던 종목이 좋아했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반전할 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세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세장이 올 때는 빨리 종목이 맞다고 생각했다면 선택하셔가지고요. 이제 수익도 나고 또 여행도 가고 이런 전략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자, 두산인프라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굴삭기 부분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굴삭기, 땅을 파는 거. 그거 그냥 공사장 공사, 같은데, 네, 건설, 지나가면 많이 컨스트럭션, 보이잖아요. 예, 건설 네네. 쪽이 이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왜냐면 두산인프라코의 이런 그 굴삭기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일에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주들이 또 건설주 상승하고 네. 또 건설 업종도 좋지만 또 땅을 팔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이제 또 굴삭기. 그죠. 예. 이거랑 그렇죠. 또 막 하여튼 네, 그냥 굴삭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두산인프라코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요. 네. 우리나라 건설 주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산업개발이 막 7%대 급등을 했었고요. 네. 또 대림산업이라든가 GS건설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부 정책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바로 건설 업황은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면적당 그 건설 그 허가 면적이 커질 때 대개 건설 업종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그런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도 바로 경기 회복 관련 민감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건설하면은 중국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이 바로 기간 산업의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지방 쪽에 많이 그 중소형 도시에 그 건설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땅 파는 굴삭기, 공작기계 이런 분이 그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네. 그러고 나서 중국이 이거 버블 경제다, 그 경제다 그래가지고 뭐 섀도우 금융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중국이 긴축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두산인프라코도 그쪽에서 파이낸셜 금융이라 해서 돈 조금만 주면은 그 빌려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받는 이런 부분인데 중국에서 좀 막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출이 좀 축소된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중국 쪽에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부분 쪽에 우리가 포지션을 많이 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좀 살아내는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아직은 중국이 미니 부양책은 쓰지만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두산인프라코는 현재 중국과 밀접한 그동안 관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의 어떤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요. 바로 선진국 유럽이라든가 미국 네. 쪽의 그 경기 회복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도요. 바로 그 부동산 지표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이제는 중국보다는 미국 또는 유럽 쪽의 선진국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의 그런을 봤을 때 바로 공작기계 부분에 네. 매출도 무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주택 경기 회복에 따라서 소형 그 건설 그 중장비 부분에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두산인프라코 하면 과거에 상당히 그 투자를 하면서 혼났던 부분이 바켓이었습니다. 네. 아시죠, 바켓? 바켓, 네. 네. 그런데 바켓도 미국의 그 이런 그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된다면 당연히 두산인프라코 출자한 부분에 그 두산인프라코도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현재 바켓이 서서히 실적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두산인프라코도 그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중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비빌 언덕이 없더라도 미국과 유럽 쪽에 매출 기대감이 높고 또 거기서 바켓이 살아난다면 상당히 과거의 주가의 걸림돌이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도리어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 상당히 아마 개인들이 좋아하고 아마 저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깊숙이 많이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타이밍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 두산인프라코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도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만 봐도 2011년도부터 뭐 오른 그 흐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번 올랐다가 기술적 반등해놓고 이제 모양새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흐름을 볼 때 상당히 많이 안 오른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뭐 여기서 이제 반등했다 조정받고 이러는데 최근에 이제 이 평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뭐냐면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반등 반락을 하면서 여기서 그 한번 그 저항선 이평들을 다 뚫어 놨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4%대 상승을 좀 해줬다는 부분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올랐다는 의미보다는 이평들이 자연스럽게 그 수렴되는 과정 속에 오늘 현재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즉 저항선이 돌파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추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동안의 추세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뭐 조금 반등하고 이랬지만은 이런 추세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이라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든 또는 추세 반전이 일어난다면은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두산인프라코하고 그동안 우리가 중국만 바라봤지만 아까 박해 효과와 더불어서 미국, 유럽 쪽도 같이 보는 이런 그 식견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는 서서히 반전에 대한 기대가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다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급등할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눌림목 때 살 때도 있어요.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질 때 만일에 제가 말씀드린 주가가 급등할 때 쫓아가서 사지 마세요. 추세가 변했을 때는 눌림목 때 사야 됩니다. 바로 밀어줄 때 도리어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고 이 종목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여기가 시작이라면은 아마 탄력도도 뭐 14,500원대든지 이런 상승의 룸은 1차적으로 마디 전략으로 볼 때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주식회사 여행가자 두산인프라코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바로 그 유럽 또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 업종이라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두산인프라코 좀 기대감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상승 추세로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을 선사해 주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이 종목 아마 일반인들도 상당히 과거에 좋아했던 종목이고요. 저도 이 종목을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인데요.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 네. 예. 잘 맞는 그렇죠 종목이네요. 예, 이 제목을 보면 이제 뭐 이거 그 비행기 타고 우주로 여행 가자도 뭐 되겠네요. 저 근데 우주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요. 왜 예전에 그래비티라고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서 네네. 이제 우주에 대한 영화인데요. 네네. 정말 되게 궁금한데 힘들겠죠? 아니요, 돈 보시면 됩니다. 많이 미국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데서 뭐 비행기 우주선 한번 타는데요. 네. 몇십억인가 몇백억인가 돈 보시면은 아마 또 갔다 오시죠. 네, 몇십 년이 돼도 갈 수 있으려나요? 민간 우주. 뭐 하여튼 주식 잘하셔가지고 우주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럼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그 항공우주, 이 종목, 항공우주산업, 이 종목은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그 정부 정책 관련주에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제 나로 사건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거 싸다가 뭐 못 쏘고 뭐 이래서 정부는 이제는 뭐냐면 경제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산업 또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우주 산업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정부가 정책을 현재 집중하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우주 뭐 이런 위성 산업이라 이런 쪽인데 한국항공우주가 아마 그런 현재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이 아닌가. 우리가 큰 밑그림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투 비행기 뭐 이런 것도. 그죠.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경비행기라든가 어떤 이런 전투용 비행기 수출한다 이런 부분이지만은 아마 항공우주에
모태 태어나게 된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은 아마 우주 산업까지 같이 겸비할 것으로 이렇게 보면 그만큼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이 종목 보면 뭐 2014년도 영업이익도 상당히 뭐 증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장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흐름을 봤을 때 항공 그 분야 부분은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지금요. 상당히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라든가 또 중국, 나가서는 인도라든가 우리가 아무리 경제 성장이 발전하더라도 이런 첨단 과학 기술력이 없다면은 그것은 내중에 먹거리가 못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아마 집중 육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좁게 봤을 때는요, 항공 분야 뭐 군수산업 계획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1년 이내에 7조 원의 네. 신규 수주가 예상된다 그러지만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1년이 아닙니다. 10년 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매출이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그 항공기 모든 게 이제 기초부터 탄탄해야 되잖아요. 네. 현재 경비행기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나타날 수 있는 게 쌍발기, 이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좀 최근에 기술력을 쌓고 있고요. 이제 그 쌍발령 전투기, 이런,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국형 전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시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결국 정부가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민간 산업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산업이 서로 현재 맞아가지고요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재 향후 20년간에 뭐 한 30조 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그 약점이 민항기가 어떤 그 기체 부품이라든가 엔진 네. 이런 쪽에 우리가 약점입니다. 자체 개발하고 이러려면은 아마 정부에서도 특히 엔진 부분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뭐 매년 100조 원이라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항공 우주가 이런 부분에서 현재 두각이 나타날 때는 아마 성장 산업으로 저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중에 이 항공 우주가 우주 산업의 어떤 큰 또 우리나라 이런 산업의 획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제가 딱 봤을 때는요,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들 세 가지가요, 다 왜 어린아이들 남자아이 장난감 사줄 때 네. 있었던 그 굴삭기, 예. 그쵸?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우주, 항공 우주, 예. 한국 항공 우주, 우주선 뭐 이런 거 다 이런 쪽이네요, 오늘은. 예, 그러니까 아마 각인이 잘 되겠습니다. 그냥 네. 전기차 그렇죠. 또 굴삭기 또 비행기. 네. 근데 항공 우주도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한 번 더 네. 살펴보면서 매매 전략을 네. 좀 세워볼게요. 네. 자, 항공 우주 과거 이제 상장되고 나서 상당히 4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되게 신규 상장되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산업이라는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 이후에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파동을 좀 일으켜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최근 것만 보면은 2004년도에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 거의 그 하락폭이 컸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약간의 악재는 좀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항공 우주에 대한 어떤 그 손해배상 이런 그 측면이 있었지만 큰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런 조정 이후에 반전하고 이제 여기서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물론 여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것은 가바닥인지 진바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등하면서 물량의 저항권이 이평의 저항권에 현재 돌파를 해놨 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돌파 부분은 상당히 현재 흐름을 볼 때 물량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차트상 조성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여기서 물량 수하라는데 오늘 반등을 하려다가 조금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어떤 파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1차 소파동 만들고 나서 또 에너지의 재응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종목은 쫓아가서 하면 안 됩니다. 눌림 먹되 매수하는 이러한 그 전략으로 좀 접근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었죠. 한국 항공 우주.
자,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날개를 활짝 펼쳐서 날아갈 수 있길, 훨훨 날아갈 수 있길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 주식 매매하실 때 좀 좋은 수익을 갖고 여행도 떠나실 수 있길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교안 의원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시 시장은 옳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시장은 맞게 간다는 겁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시장의 방향을 빨리 우리가 그 획득을 하고 또 습득을 할 수 있게 그 간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또한 우리가 주식회사 여행가자의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잘 살피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나본 종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나의 결정이 좀 늦더라던가 또는 현재 그 순간의 선택이 늦었을 때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주식시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매수 타이밍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그 손절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 이렇게 봅니다. 주식시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결단력과 더불어서 어떤 매도 시점엔 정확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결단력 또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에서 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회사 여행가자 종목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결국은 지나가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또 공개한 종목 여러분들이 잘 선택했어요. 치사 선택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주식회사 여행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이제 앞으로 좋은 종목들 잘 살펴봐 주시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강한 종목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서 앞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좀 더 세심한 분석과 그 종목에 대한 전망과 시세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SS 방송 통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많은 이제 세부적인 상담 받으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 작성과 전략 세우실 때 좀 더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좀 주식 매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상황도 많고 주식 매매할 때 어떤 전략, 어떤 타이밍 그런 것도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주식 공부 많이 하시면서 주식 투자 좀 성공 투자 전문가들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면서 앞으로 매매 전략 잘 세워가지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